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이스 오브 악시온, 악시온의 소리방송 시작합니다. 오늘은 2020년 1월 3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박재상 부도지 강의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창조의 청사진, 블루프린트 오브 크리에이션입니다. 부도지는 또한 창조의 청사진이 율려였다고 주장합니다. 빅뱅의 우주의 팽창 속도를 오늘날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양자 물리학의 시간과 공간의 개념입니다. 현대 우주 입자 물리학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양자 세계에서의 움직임, 그것이 다름 아닌 창조의 청사진인데, 이때의 움직임이란 오직 파장뿐이었다고 합니다. 즉 요동치는 파장과 미세한 양자 질량의 물질들이 모여서 율려, 즉 일정한 리듬을 가진 음파의 작용으로 인하여서 천체들이 형성되게 이르는 것입니다. 구약성서의 창세기 기록보다도 더 상세하고 더 논리적이며 더 과학적인 서술 방법으로 부도지는 창조 설화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후천의 운이 열린 것이다. 후천 운계. 그러면서 율려가 다시 나타난다. 율려 제복. 여기에서 서로 공명되는 향상이 이루어지니 곧 성과 음이 섞여진다. 바로 이때 마고가 실달 대성을 끌어당겨 천수의 지역에 내려오게 하니 대성의 기운이 상승하여 수운의 위를 덮으니 실달의 몸체가 평평하게 열려서 물 가운데에서 땅이 생겨났다. 오늘날 우주 입자 물리학에서는 창조의 청사진은 더운 암흑의 물질 hot dark matter와 차가운 암흑의 물질 cold dark matter로 인한 거대한 우주의 벽이 형성된 것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모스크바 대학의 야코프 첼도비치 박사는 더운 암흑의 물질은 차가운 암흑의 물질보다 더 빨리 움직이면서 차가운 암흑의 물질을 평평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억 광년의 거리를 덮는 거대한 우주의 벽이 생겨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부도지에서 마고가 실달대성, 이것은 더운 암흑의 물질을 뜻합니다. 실달대성을 끌어내려서 천수의 지역에 떨어뜨리니 대성, 차가운 암흑의 물질이 평평하게 되어서 땅이 형성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더운 암흑의 물질과 차가운 암흑의 물질이 과연 어떤 것인지는 규명이 되지 않고 있지만, 거대한 우주의 벽이 형성되면서 수많은 은하계의 별들이 탄생하게 되었다는 주장이 최근에 대두되고 있습니다. 구약성서의 창세기 비하에서는 부도지의 창조 설화가 더 오늘날의 우주 입자 물리학에서 밝혀낸 우주 생성 과정에 근접하는 설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도지는 천수가 변화해 육지가 되고 육지 역시 여러 번 변화해서 지구에는 공기와 불과 물과 흙의 네 원소가 생겨나고 네 계절이 생겨나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해서 밤과 낮이 생겨난 것이라고 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지구를 이루고 있는 네 원소를 설명한 것이 바로 부도지의 창조 설화에서 기인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남자들인 네 천인이 본음을 나누어서 관장하게 되면서 흙을 맡은 자는 황이 되고 물을 맡은 자는 청이 되어서 하늘 궁창과 같은 천막을 만들었으며, 공기를 맡은 자는 백이 되고 불을 맡은 자는 흙이 되어서 각각 소를 만들어서 직책을 수행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는 새 둥지와도 비슷하고 또 탑이나 피라미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간단히 장소를 옮길 수 있는 유동성 있는 천막 같은 집을 짓기도 하고 또 지구라시나 탑이나 피라미드 같은 거대한 건축물을 짓기도 했다는 설명입니다. 공기와 불이 서로 밀치면서 하늘에는 차가운 기운이 없고 물과 흙이 서로 잘 배합되어서 땅이 한치의 어긋남이 없으니 이러한 상태가 음상이 위에 있고 향상이 아래에 있어서 공명되는 소리를 듣는 일이 잘 조화가 되고 균형이 잡히게 된다고 부도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도지는 또한 우주의 생성 및 기원에 관하여서 현대 우주 입자 물리학에서 연구해낸 결과에 상응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창조의 청사진에 있어서도 현대 우주 물리학에서 이야기하는 거대한 벽이나 방막에 관한 이론, 이런 것에 대하여 매우 근접하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으로부터 1600여 년 전 신라시대 때의 박재상이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의 집대성은 징심록 15권 15지 중에 하나인 부도지의 내용이 이렇듯 과학적이며 현대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면 소실된 다른 징심록의 책들의 내용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중요하게 가르쳐진 진리의 저작이었겠는지를 미루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김시습은 징심록 추가해서 이러한 사실을 우리들에게 상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고성에서는 지유가 나왔다고 하는데 마고는 물론 궁희와 소희 그리고 네 천인과 네 천녀 모두 다 지유, 곧 땅에서 나오는 젖을 마시고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는 지하로부터의 생수 내지는 미네랄 워터 같은 것을 마시면서 75%를 이루고 있는 우리 몸의 수분을 충당하고 그 생수 속에 함유된 광물질과 영양분으로서 충분한 생명의 유지가 가능했던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인간은 하루에 적어도 5리터의 물을 섭취해야만 하며 60세가 되기까지 최소한의 물의 섭취량은 약 5만 5천 리터라고 합니다. 만일에 물의 섭취량이 줄어들게 되면 그만큼 생명 연장에 지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부도지는 마고성 내에서는 매우 양질의 생수인 지유가 나와서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그것만 섭취하면서 생명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 천인과 네 천녀가 결혼을 하게 되면서 인구가 증가하였습니다. 즉 네 쌍이 각각 3남 3녀를 낳았다고 하는데 몇 대를 거치면서 마고성의 인구는 3,0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모두 다 지유를 마심으로 혈액이 깨끗했고 또 혈액순환이 온전하여서 품성들이 순정하였고 이 세상의 모든 이치와 조화를 잘 깨닫고 또 귀에는 오금, 즉 금과 구리의 합금으로 된 장식된 귀걸이를 달아서 하늘의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었으며 몸을 움직여 걷는 데에도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오염되지 아니한 환경과 지하로부터의 생수만을 마시면서 깨끗한 공기를 섭취하고 태양 에너지를 몸에 받아들여서 다른 음식물을 먹지 않고도 살 수가 있었는데 그들의 수명이 계속 연장되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수명의 제한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도지에서 이야기하는 내용,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때 당시에 인간의 생활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도지에 의하면 BC 기원전 8000년경부터 마고성에는 사고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것은 인구가 증가하고 마고성의 지유의 보유량이 충분하지 못하여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충분한 지유 공급이 불가능하게 되는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백서지족의 지소라는 사람이
지소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유천에 갔는데, 즉 지유를 마시러 갔는데 사람들은 많고 샘물은 부족하여서 그는 물을 마시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양보해야 하는 일이 5차례나 발생하였는데 집에 돌아와 그는 배가 너무나 고파서 쓰러지고 맙니다. 어지럽고 귀에서는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집들의 난간에 타고 올라온 넝쿨 가지에서 포도 열매를 발견한 그는 시장길을 해결하기 위해 포도송이를 따서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벌떡 일어나 뛰었는데 포도로부터 맹독의 힘이 그에게 작용한 것입니다. 그는 소리쳤습니다. 넓고도 크도다 천지여, 지금 내 기운이 능한 것은 포도의 힘이로다.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포도를 나누어 먹게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고성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물을 먹지 못할 때에는 포도를 먹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식이든 짐승이든 타 생명을 그대로 섭취하게 됨으로써 인하여 치아가 생겨나고 몸에는 독습이 들어와 포악스러운 행동을 하게 되고 겉으로는 사람인데 짐승과 흡사한 행동을 하게 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사실 육식을 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격이 포악해지고 심정이 불안해진다고 합니다. 그것은 도살 당시에 짐승의 공포를 함께 섭취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생명체 내의 분비물들 또는 세포 조직 등을 자기의 몸 안에 들여보내는 것은 절대로 건강하게 사는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채식주의자들이 훨씬 더 건강하게 사는 이유는 육식을 즐기는 사람들보다 그 몸이 더 깨끗하게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후에 마고성의 유전은 완전히 메말라 버리고 그 지유의 그 공급은 완전히 중단되어 버리고 포도와 포도주를 마시면서 변질된 몸과 정신을 소유한 사람들은 결국엔 마고성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되게 됩니다. 부도지가 전해주는 이러한 사고의 경위는 구약성서의 창세기에 기록된 에덴 동산을 떠나는 것과 유사한 사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부도지가 전해주는 내용은 창세기의 경우와는 다른 것입니다. 신의 명령을 거역했다든가 피조물이 감히 창조주와 동등하게 되고자 했다든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능력이 피조물의 경지를 넘어선 교만이었다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과는 다른 서술입니다. 부도지에서는 다분히 사회학적인 문제와 자원 고갈의 문제, 음식 문화의 전락, 순정의 인간의 변질 등으로 인하여 마고성이 신라곤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여건은 현재에도 우리들 사회에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2025년이 되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물 부족의 현상이 심각하게 대두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인구의 증가 추세를 보아서 80억을 훨씬 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지구촌 전체가 이 많은 인구를 감당할 자원을 충당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인간은 갈수록 포악해지고 탐욕스러워지게 되면 은하계에서 유일한 에덴 동산인 지구를 우리들은 스스로 신라곤으로 만들지 않을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부도지의 서술은 바로 오늘날 이러한 우리의 처지를 예견해 준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필히 거론되어야 할 것은 포도라는 과실을 부도지를 기록한 박재상이 어떻게 알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포도의 재배는 중국에서는 한나라 때의 장곤의 서역 원정과 반초의 서역 경영 때 중앙아시아인 페르시아와 터키로부터 포도를 수입한 것으로 사마천의 사기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통일신라 때인 AD 주후 676년 이후에 포도가 소개된 그러한
과실입니다. 박제상의 당시에는 우리나라에서는 포도에 관한 정보가 전혀 없었을 것인데 어떻게 포도에 관한 언급을 하게 되었는가? 이러한 의문이 생겨납니다. 박제상은 고구려의 볼모로 잡혀간 눌지왕의 동생인 복호를 구하러 고구려를 방문한 일이 있었습니다. 혹시 그곳에서 중국의 포도 전례사에 관한 정보를 얻었던 것이 아닐까? 이러한 생각도 저는 해봅니다. 1만여 년 전에 마고성에서 포도를 재배했다는 이야기는 역사적으로 근거가 있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박제상이 우리나라의 고대사를 위한 자료 수집에서 이미 파미르고원 지대에서 포도를 재배했다는 내용을 설화로서만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으로 이야기하고자 함은 매우 위대한 고찰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고대 그리스, 로마 등지에서 포도의 재배는 보편화되었습니다. 그보다 아련한 옛날에 마고성에서 포도를 재배했다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한다면 거기로부터 포도 재배와 포도주를 만드는 노하우가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등지로 전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지상의 낙원이었던 마고성이 신락원으로 전락될 바로 그 즈음 그곳의 포도 재배와 포도주의 생산은 우리 민족의 과거 문화에 있어서 그 융성함과 아름다움의 극치를 이루었을 것입니다. 절대로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마고성이 신락원으로 전락된 것은 아니라고 부도주는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마고성에서 포도를 재배했다는 것이 하나의 설화로 서술된 경우라고 한다면 구태여 자기 당대에 알려지지 않았던 생소한 과실을 가지고 이야기할 필요가 있었겠는가? 구약 성서에도 선악과를 사과처럼 생긴 과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박제상 당시에도 사과나 감이나 배와 같은 과실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자료 수집에 의하면 파미르고원 지대인 마고성에서 맑은 태양빛 아래에서 양질의 포도가 재배될 수 있었다는 것을 역사적인 사실로 서술코자 한 박제상의 의도가 있었음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서양에서 포도와 이에 따른 포도주의 문화가 저들의 것이 아니라 마고성에서부터 비롯되었다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주장을 가지고 포도의 원산지, 포도주의 원산지가 동양이었다 하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주후 638년 당태종에게 페르시아의 선교사 알로팽이 한문으로 번역된 4개의 복음서를 전했다는 내용이 중국 서한부의 대진경고 경교유행 중국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태종은 복음서 내에서 예수님이 포도원에 관한 비유를 자주 말씀하신 것, 가나의 혼인잔치 때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이적 행위, 제자들에게 자신을 포도나무에 비유해 말씀하신 일 등을 소상히 읽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도 그 당시 포도를 재배했고 또 포도주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성서의 내용이 낯설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박제상 때의 삼국시대의 신라에서는 포도라는 과실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던 때였습니다. 물 좋고 산천이 수려하고 공기가 맑고 태양빛이 강렬한 곳에서는 포도의 재배가 융성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박제상이 수집한 역사적인 자료에는 마고성에서 대량의 포도 재배가 BC 8000년경에 절정에 달했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고도의 문화 수준을 가름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박제상이 전해주는 부도주의 기록에 의하면 인류사에 있어서 지상의 낙원과 신락원의 사건은 에덴 동산에서가 아니라 바로 마고성에서 벌어진 사건이었으면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박제상의 부도지 강의 3번째 이야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